안녕하십니까, 국장입니다. 2026년 5월 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 데이네. 들어가기 앞서서 양해 말씀 어제 드리면, 어제 우짜겐 쪽으로 개인 사정으로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방송을 패스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불가항력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뛴 건데요. 뭐 양해해 주시고요. 뭐 하여간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뉴스 보시면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 공휴일 됐지만 많은 노동자 일터에 공휴일 된 거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뭐 어쩔 수 없죠. 예, 뭐 공휴일 됐는데 다 놀아야 된다면은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이게 되겠죠. 예, 노란 봉투법 덕분에 가지고 원청 교섭 계속 티 나오네. 잘 돌아가고 있고요. 하여간에 똥법 만들었으니까 한번 당해봐야 된다. 누가? 이재명하고 더불어하고 한번 당해봐야 된다. 네, 생각하고요. 넘어가고. 정원호 일하는 시민보호체계 다시 세울 것 노동계 표심입구에다. 네, 노동자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래 되네. 정원호, 솔직히 말해가지고 서울시장은요 당선되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대선주자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원호가 일개 구청장이었던 정원호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 이거부터가 좀 웃기다고 보고요. 우자견적으로. 하여간에 이 우자는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박원순 시즌2로 예상된다라고 추정합니다. 넘어가고요. 오세훈 노동절에 배달 라이더 챙기고 삼성 노조 때리기. 예, 동네 정원 3,000개, 지역별 수변 명소 40곳. 그래, 한강 같은 거 자고 뭐그 욕들어 먹는 세빛 둥둥섬 이런 거 그만하고 이건 해라. 오세훈 뭐 서울 마이 소울 되네. 오세훈의 경우에는 뭐 말하기는 그렇고요. 신선도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하여간에 이번에 지금 선거에서 우짜겐 쪽으로 기준점은 선거 승패의 기준점은 저 서울시장이라 보고 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시면 되겠죠. 지금 다음 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제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들이라 보면 되고 아직까지는 뭐 지금 나오는 것들까지는 뭐 그렇다고 보고요. 하여간 다음 주부터가 진짜 그러니까 5월 보자. 5월 들어가면서부터 나 조사한 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되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겠죠. 하여간에 자칭 진보의 경우에는 이미 애초부터 풀 파워로 총 집결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볼 필요 없고요. 이른바 샤이 보수하고 관련된 부동층 비율이 얼마나 나올는지 이게 우짱 쪽으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전제 이란전 파고넘은 한국 수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 돌파. 무역자 두 달 연속 200억 달러 넘었어. 어이고 반도체가 다 해먹네. 반도체가 다 해먹네. AI 투자 확대와 선제적 공급망 확보 결실이라고? 이거 지금 이거 저 얘기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유 그렇지 누구도 나오네 석유 제품 수출 이거 지금 환율을 뭐 어쩌고저쩌고 커버하려고 그러는 건지 석유 제품 수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전략 비축률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상황이 별로 안 좋을 텐데 계속해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땜빵 할 끼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비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좀 이따가 일본 뭐 전략 비축률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이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 이게 되겠죠. 물건 들어오는 대로 만들어가 팔기 바쁘다. 하여간 뭐 알아서 하면 되고 뭐 쭉 나와 있는 1등 공시되는 반도체도 나와 있는데 막 그냥 바로 해가지고 데이터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수출은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49.2% 이거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향 조정된 게 49.2%인데 4월에 48%로 나오면서 금액으로는 858억 9천만 달러였고요. 시장 예상치가 45.2%인데 48%로 나왔으니까 상회했고요. 반도체 수출만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5년 4월 대비죠. 173.5%나 급증한 금액으로는 319억 달러로 역대 4월 기록으로는 신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수출의 경우 현재 전 세계 해운이 여자 말씀드렸죠. 석유 뭐 나르는데 다 정신 팔렸다. 뭐 쌀, 밀, 뭐 각종 곡물 이런 거 파는 거는 뒷전으로 넘어가고
전부 다 석유 막 실어나는데 관심 있다 했듯이 해운 쪽에 차질 생기고,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서 마이너스 5.5%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덕분에 중국으로 가는 수출은 62.5% 증가,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54%로 급증, 둘 다 급증했고요. 아세안으로 가는 수출도 64%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중동, 현재 뭐 꼴이 안 좋은 중동으로 가는 수출은 마이너스 25.1%로 폭감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13.2%인데 4월에 16.7%, 아주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수출보다 오히려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하여간에 4월에 16.7% 상승하면서 증가하면서 금액으로는 621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4.5%였는데 16.7%, 4월에 16.7%로 나오면서 상회했고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수입을 했고요. 6개월 연속 수입량이 증가했고요. 2022년 9월 이후 가장 빠른 수입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조금 요거는 앞으로 유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견조한 국내 소비와 재고 보충 수요로 인해 단기 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됩니다. 자, 수출에서 수입을 빼니까 뭐가 나옵니까? 무역 수지 그 결과값이 나오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3월에 262억 4천만 달러였는데 4월에 좀 감소해서 대략 한 30억 달러, 25억 달러 정도 감소한 237억 7천만 달러로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가 230억 달러였으니까 이거는 상회했습니다. 7억 한 7천만 달러 상회했고요. 그리고 15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어제 가지고 우자가 불가항력 때문에 하루 띵군 사이에 이빨이 좀 빠졌지만, 하여간에 어제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를 해야 되나? 어제는 올랐다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캡처하는 시간에 가지고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0.21% 하락해서 1온스에 4,612.97달러가 됐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짜계 쪽으로는 한 8월까지는 그냥 관전만 하시라. 예? 금하고 은 이거는 관전만 하시라고 이미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전덩이 보시죠. 전덩이는 2.22% 이틀 연속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75.34달러가 됐습니다. 뭐 금덩이하고 똑같습니다. 금덩이나 은덩이나 해가지고 아마 늦으면 한 8월까지는 일단 봐야 된다.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은 계속해서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브렌트유 보시죠. 브렌트유는 내가지고 마이너스 1.48% 떨어져가지고 1배럴에 108.77달러가 됐습니다. 예, 뭐 볼린저 밴드는 이제 확장되는 분위기고 그렇네요. 하여간 이 종이 쪽은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거 뭐 일본 저쪽에 해가지고 뭐 재무서인가 거기서도 얘기 나왔죠. 종이 쪽에 가지고 선물 주고 장사란다. 장난을 좀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미국과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 뭐, 그 말은 뭡니까? 미국에서도 이 선물, 그러니까 원유 선물 쪽에 장난을 치고 있다. 이 소리죠? 어쨌든 간에 현물 가격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는 분명히 아시면 되고, 하여간에 브렌트유가 마이너스 1.48% 하락해서 1배럴에 108.77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2.48% 하락해서 1배럴에 102.46달러가 됐고, 오만 원유가 7월물, 이제 5월달이 됐으니까 7월물로 넘어가죠. 오만 원유 7월물은 마이너스 3.92% 하락해서 1배럴에 102.06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달러ing 됐습니다. 달러ing 대체는 뭐 쭉 빠지죠. 예, 쭉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이래 된다. 쇼가 많이 났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쭉 떨어졌었다가 다시 해가지고 98 위로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끌어올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16% 상승해서 98.211이 됐습니다. 일본의 엔화 개입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조금 있다가.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는 뭐 엔화, 그러니까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덕분에 해가지고 쭉 떨어져가지고 1달러에 1467.78원까지 갔다가 뭐 다시 갑니다. 다시 해가지고 1달러에 1472.39원이 됐습니다. 뭐 가만히 앉아서 해가지고 뭐 잠깐 해가지고 뭐 내려갔으면 되지 뭐.
네, 에나 보시죠. 에나는 뭐 쭉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예, 우짜가 그 하루 띵구기 전에 그저께에서 엔화가 1달러에 160엔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조만간 개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개입을 했죠. 개입을 해가지고 또 떨어져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는데 뭐 하여튼 개입을 했다 이거죠. 개입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155.8까지 갔었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서 1달러에 157.084엔이 됐습니다. 일본의 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블룸버그 기사인데 해가지고 일본이 해가지고 그런 거 같다. 뭐 어떻게 썼다? 예, 345억 달러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쏴서 에라 개입을 했다 이거죠. 에라 개입을 한 것 같다 이러답니다. 뭐 라이클리라는데 뭐 라이클리는 뭐 어차피 345억 썼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여간에 일본은 엔화 방어를 위해 하루에 345억 달러를 썼습니다. 계속되는 엔화 약세의 경우에는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막는 중요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죠.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눈치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일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엔화 개입은 청산, 리퀴데이션, 강제 청산을 갖다가 이걸 강제하고 글로벌 위험 자산 전반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엔화 개입은 말이죠. 외환시장 개입이. 그리고 일본의 이 개입 효과는 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계속해서 뻘거이 다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라 더 빠르게 개입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쿄 CPI, 도쿄 물가가 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도쿄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YOY 작년 3월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3월 달에 1.4%인데 작년 4월 대비해서 1.5%로 조금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어 CPI 그런 물가 지수는 YOY 3월 달에 1.7%인데 4월에 1.5%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도쿄 CPI는 3월에 1.7%에서 4월에 1.5%로 이것도 0.2% 정도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느냐? 연료 보조금 살포와 통계에 유리한 기저효과. 이건 뭐 기저효과는 뭐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기저효과라는 거. 지난번 데이터가 뭐 안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은 뭐 잘 나온 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통계에 유리한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들 덕분에 이란전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뭐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 속에 유가 상승과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일본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곧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의 일본의 기름 수입한 거 차트입니다. 보시면 쭉 해가지고 가다가 3월 달부터 뭐가 앞에 자릿수가 4자리로 왔다 갔다 했는데 쭉 떨어지고 4월에는 아예 절단이 나버렸죠. 예, 184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만 단위까지 가니까 뭐 18만 4천 배럴이다 이게 되겠죠. 하루 평균. 자, 말씀 들어봅니다. 일본의 원유 재고가 미친 듯이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비축이죠. 이게 가지고 한 달 사이에 대략 한 5천만 배럴 정도가 쭉 줄어들고 이런데 지금 2차 방출도 한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일본의 4월 원유 수입량이 무려 마이너스 68% 폭감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일본이 저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중국하고 일본 빼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만큼의 이르 원유 확보 능력 등등이 안 됩니다. 까라고 말씀드려서 안 됩니다. 즉 일본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엘로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1667 해가지고 74 74만 6천 배럴이다 이 말 아닙니까? 수입한 게 하루 평균. 이거 일본이 저렇다는 거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비축량은 그러니까 수입 기름을 갖다가 사들어 오는 거는요 보나 마나라는 걸 뜻합니다. 일본이 무려 68%나 수입량이 폭감했으니까요. 즉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모두 다 일본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여기는 볼 것도 없고 뭐 베트남 등등은 아예 논외고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 이겁니다.
한편 2차 전략 비축유 방출, 5월 들어가면서 2차 전략 비축유 방출한다 했죠. 이걸 통해서 일본은 6월까지 충격 완화, 즉 시간 벌기를 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요거 2차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하고 나면 일본의 그 전략 비축유 지금 재고가 업계 데이터로 나오는 거라면 지금 한 3억 배럴 정도 남아 있는데 요거는 2차 방출 끝나면은 2억 한 5천만 배럴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얼마나 뺄란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말보다 더 뺄 수도 있는 기고. 자, 일단 넘어가지고 네, 요거는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해가지고 오클랜드 해가지고 저리 요거는 우자가 뭐 해가지고 기사 보다가 이제 흥미로워가지고 해가지고 야후 뉴스에서 그냥 해가지고 뭐 뉴스 해가지고 그 내용만 해가 캡처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한 민사 재판에 출두해가지고 오클랜드 배심원단에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사기라고 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기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법원에 나갔으니까 증언을 해야 되지. 예, 증언을 했는데 우자견적으로는 뭐 모든 암호화폐를 갖다 크립토를 갖다가 크립토 커런시를 갖다가 사기라고 봅니다. 예, 사기라고 보고요. 우자견적으로 크립토 쪽에 별로 인식이 안 좋다는 거는 뭐 우자 이거 뉴스를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이런 가운데 자 비트코인 하나 차트 하나 올려놓고 자 말씀드릴게요. 캐시 우드 있죠. 캐시 우드 안경 쓴 아줌마. 캐시 우드가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76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캐시 우드의 경우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6년 올해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15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76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또 주장했는데 이게 앞전 주장에서 거의 반띵한 거죠. 반띵. 예, 반띵한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어떻습니까? 78,157. 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50만 달러? 76만 달러? 150만 달러? 우짜겐 쪽으로 좀 심하다고 보고요. 캐시 우드를 갖다가 이른바 정리가 안 되는 뭐 벌려놓기만 하고 정리 안 되는 맥시멀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맥시멀 리스트들의 경우 자신들의 반복되는 아몰랑 주장을 갖다가 나이브한 그러니까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말로 터무니없는 목표가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짜개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진짜 너무 정말 터무니없게 그래가지고 약을 팔고 있다. 이렇게 우짜개적으로 보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S&P 퍼포먼스입니다. S&P 퍼포먼스 보면 10.4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저 상승률이 나온다 이게 됩니다. S&P 500이 4월에 올타임 하이로 마감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2020년 여기 있죠. 요거 제일 높은 거. 2020년 요 제일 높은 거 바로 옆에 또 하나 있죠. 요거. 그러니까 2020년 11월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 10.4%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우자 관련해서 본 컨텐츠를 올린 JP모건의 미국 이란 협상 관련 투자 전략 리포트에서 JP모건이 목표가로 S&P 500의 목표가로 7,200을 제시한 바 있다고 우자 관련 본 영상에서 본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어쩌든지 갔네요. 예, 7,200까지 갔습니다. 네, 넘어가고 또 이란전 63일차 해가지고 또 얘기를 말씀드리죠. 해가지고 요거는 뭐 이란이 수출하는 건데 뭐 보나마나 중국이 90.8% 2024년 기준인데 막 그냥 다 이래 계속 갑니다. 자 이거 해가지고 올려놓고 우자가 이란의 저 봉쇄에 대한 셈법 산수를 갖다가 좀 말씀드립니다. 케플러는 4월 28일에 이란에게 12일에서 22일 정도의 여유 저장 용량이 있다고 계산하면서 5월 중순까지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마이너스 15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150만 배럴을 더 감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원유 생산량 전망이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정권은 향후 몇 달 동안은 재정적 압박을 본격적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4월 넷째 주에 이미 원유 생산량을 하루 평균 250만 배럴까지 줄였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 산유국들은
이란전 발발 후에 생산량을 다 줄였지요. 예, 다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두들기 맞았으니까.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막혀가지고 생산해봤자 탱크에 제어 쟁여야 되는데 탱크가 꽉 차버리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죠.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간에 그래서 생산량 줄였고요. 이란 역시 트럼프의 봉쇄 명령이 나온 4월 초 이후 원유 수출량이 급감해서 케플러에 따르면 3월 평균 수출량은 하루 평균 185만 배럴이었는데 4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56만 7천 배럴까지 56만 7천 배럴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한 130만 배럴, 하루 평균 130만 배럴 정도가 감소했다 알게 됩니다. 다만 케플러는 이번 미국의 봉쇄 조치가 이란의 수익에 돈 버는 거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약 3에서 4개월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이란산 원유가 중국 항구에 도착하는데 약 2달이 걸리며 이 2달이 왜 이리 걸리냐 이란 친구들의 경우 제재를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빙빙 돌아다니고 뭐 가다가 서다가 뭐 이럽니다. 하여간에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 2개월이 걸리고 중국까지 가는데 2개월이 걸리고 또 물건 갖다가 납품한 다음에 대금 결제 받는데 또 2개월이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3개월에서 4개월 후에 영향이 나타날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한편 케플러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성공적으로 회피한 유조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봉쇄가 시작된 후 이란산 원유의 유조선 선정량이 마이너스 70%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똑같이 뭐 이란전 해가지고 63일차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뭐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죠. 자, 미국의 원유 수출량입니다. 자, 보시면 신기록 세웠죠. 예, 뚫고 올라가서 신기록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4월 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4월 30일로 나왔습니다. 4월 말 기준에서 하루 평균 643만 8천 배럴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기록을 세웠다. 이 뭐 지금 이제 다 가서 미국 그 기름 빼오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643만 8천 배럴을 갖다가 하루 평균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24일에 발표된 미국의 EIA,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데이터에 따르면 원유 재고는 하루 평균 623만 4천 배럴이나 감소했고요. 그리고 쿠싱에 있는 재고는 하루 평균 79만 6천 배럴이 감소했고요. 가솔린, 미국의 가솔린 재고도 하루 평균 607만 5천 배럴이 감소했고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온 숫자들이. 그리고 정유 제품, 뭐 대표적으로 디젤 뭐 이런 거죠. 항공유. 이것도 하루 평균 449만 4천 배럴이 각각 감소했다고 데이터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가솔린, 미국의 가솔린 재고량은 동기간 5년 평균보다 마이너스 2% 낮고요. 작고요. 그리고 정제유 재고량은 동기간 5년 평균보다 마이너스 11%나 낮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가 현재 미국에 몰려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름을 빼내고 있다. 이 소리가 되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기름값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저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그 중에서 우자가 해가지고 비료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하긴 그렇고 하여튼 세계은행 가서 보시면 자료가 PDF로 공개가 됐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커머디티 마켓 아웃룩이라는 그러니까 뭐 원자재 시장 전망 리포트가 되는데 거기서 빼온 겁니다. 말씀 들어봅니다. 세계은행은 원자재 시장 전망 리포트에서 이란 전쟁 속에 에너지와 비료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6년 원자재 가격이 16%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와 농업 투입재 뭡니까? 비료 아닙니까? 비료. 예, 비료. 농업 투입재, 비료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해 알루미늄, 구리, 주석 등 여러 산업용 금속 가격이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아니고 예상했습니다. 이란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식량 가격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온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에 누적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과 부채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오늘 또 해가지고 이란전 요약은 끝내고 해가지고 또 산수 얘기, 석유 산수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미친 듯이 떡 나가고 있죠? 예, 엉망진창입니다. 떡 나가고 있다 알게 됩니다. 액츄얼 마우프 실제 해가지고 나온 거 쿼터 이거는 쿼터 그 오펙에서 쿼터로 정해놓은 건데 이게 실제 생산은 이렇게 떡 나게 됐다 알게 되죠. 예, 쿼터 대비해서 849만 배럴이 하루 평균 849만 배럴이나 쿼터 그러니까 저 할당량보다 줄어들었다 생산이 줄어들었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숫자만 계속 떠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우자가 이 블룸버그 차트 하나를 완전히 떡나가는 차트를 하나 올려놨는데 오펙 플러스의 월간 원유 생산량입니다. 이게 오펙 플러스 나와있죠. 쿼터 나와있죠. 월간 원유 생산량인데 할당량보다 무려 하루 평균 마이너스 849만 배럴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펙 플러스의 여유 생산 능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추가적인 수요 충격이나 지정학적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오펙 플러스의 공급 여력이 없어서 다음 유가 급등은 이란 전 초기 유가 급등보다 구조적으로 더 심각할 것이란 걸 예상하게 만듭니다. 이 차트만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 바꾸고 생산 중단에 따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누적 공급량 손실은 4월 말까지 무려 12억 배럴. 자, 5월 말까지 이제 5월 됐죠. 5월 말까지 15억 9천만 배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숫자들이. 5월 말까지 15억 9천만 배럴 누적 공급량 손실. 또 6월까지 간다. 6월 말까지 하면 무려 19억 8천만 배럴로 점점 공급량 손실이 누적된 게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가득 찬 저장 탱크를 어느 정도는 비워야지만 이 생산 재개 그러니까 펌프질이 가능한데 페르시아만 5개 산유국 그러니까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아랍에미리트의 총 원유 저장 용량은 3억 5천만 배럴입니다. 이런 가운데 3월 1일 기준 그러니까 뭐 전쟁 발발할 때 그 당시에 가지고 이들 5개 산유국들의 저장 용량 중에서 실제로 차이된 게 얼마였냐면 1억 7,500만 배럴입니다. 1억 7,500만 배럴. 그러면 이게 명목 용량의 약 50%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전에 이미 탱커가 50%는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장 탱커의 경우에는 만땅으로 안 채우죠. 예, 이거 만땅으로 안 채웁니다. 이게 뭐 100%다 채운다 아니요. 이거 뭐 유중 같은 거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폭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땅으로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용량은 명목 용량의 80%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이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가용 예비 저장 용량은 1억 배럴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계산이 충분히 나오죠. 관련한 사례로 우자가 이라크를 갖다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라크 바스라 터미널 이거죠. 바스라 터미널. 이라크 바스라 터미널은 이라크 전체 원유 저장 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거의 다를 차지하는데 이라크 최대 원유 저장 시설이고 IEA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라크가 해상으로 운송 즉 수출하는 원유 중 하루 평균 350만 배럴이 그러니까 전쟁 전 기준입니다. 350만 배럴이 바스라를 경유하면서 이라크 전체 원유 생산량 하루 평균 430만 배럴 중 대부분을 갖다가 바스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일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바로 한 며칠 안 되죠. 한 3일 정도 된 거. 이때 바스라의 저장 용량 활용률은 53.6%로 목표치인 80%에 크게 부족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바스라 저장 탱커의 예비 저장 용량이 3월 2일 기준으로 600만 배럴에 불과했다. 이 말은 뭐 또는 이틀치 수출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라크는 3월 21일에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펌프질은 계속 하고 있는데 물량은 안 빠지고 있는데 펌프질 계속 했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월 21일에 이라크가 뭘 선언했습니까? 불가항력을 선언했죠. 이래가지고는 더 안 된다. 왜? 저장 탱크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렇게 3월 21일에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업계에서 예상한 것처럼 이거 산수가 뭐 다 나오는 거니까 예상한 것처럼 이라크가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라크의 낮은 저장 용량이 구조적 취약점이었던 가운데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도 이라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라크보다 훨씬 더 큰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수출 및 생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3월 둘째 주 이란 드론 공격을 받는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이 있었죠. 그 정유시설 저장 탱크가 그 당시에 공격을 받았는데 가득 차 있었고요. 이미 3월 2일에 저장 탱크 중 60% 이상이 당시에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짜가 지겹도록 산수 얘기를 갖다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우짜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그 말을 해가지고 떠들으냐? 역사상 최대 공급 충격이 이미 발생했다는 걸 갖다가 우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짜가 이미 아마 한번 코멘트한 것처럼 4월에는 저 수요 감소, 수요 파괴가 하루 평균 250만 배럴이고요. 5월, 지금 이제 5월 됐으니까 5월에는 최소 하루 평균 500만 배럴입니다. 최소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거의 하루 평균 1000만 배럴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량 중 10%가 홀라당 날아가는 960만 배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10% 날아가는데 얼마 안 되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잘 그 계산에 안 넣고 계신데 지금 전략 비축료 그리고 저 사정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전략 비축료를 갖다 풀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거 풀어서 이 정도라는 거. 예, 그래 됩니다. 그리고 전략 비축료는 항상 그렇다시피 시간 벌금입니다. 그거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완전히 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일본 빼고는 나머지는 뭐 다 상황이 그렇다. 막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이거는 피델리티 해가지고 인베스트먼트 나와 있는데 우자가 소제목으로 정리해고 빌드업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보스턴 본사 직원 수천 명에게 오는 9월부터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우한폐렴 이후 유지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에서 크게 벗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공식적인 이유는 기업 문화, 멘토링, 학습 및 협업 강화인데 핑계는 그래 되고 있죠. 기업 차원에서는 깔끔하게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기업 문화, 멘토링, 학습 및 협업 강화 뭐 이런 게 특히 교육, 규정 준수, 신뢰, 내부 네트워크가 여전히 중요한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명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한데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우한폐렴 기간 동안 직원 수를 2배로 늘렸고요. 현재는 인원수,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자체를 안 뽑으니까 인원수가 정체된 상태고요. 심지어 이전에 임대할 계획이었던 보스턴 내 주요 사무실 공간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협업 강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력, 활용도, 그리고 노동 모델을 경영진의 요구에 맞추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자가 항상 시니컬하니까 더 냉소적이고 충분히 타당한 해석을 말씀드려보면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이번 사무실 복귀 정책이 사실상 은밀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수의 직원이 더 먼 곳으로 이사하거나 또는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래 해야 되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 맞춰서 집을 구매하거나 또는 주 5일 출퇴근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공식적인 정리해고 발표 없이도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이나 홍보 문제 같이 이런 문제 그리고 노동 수요 감소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력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데요. 물론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계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어려며 전일제 사무실 복귀,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5일 동안 해서 계속 출근하라 이 말이죠. 비싼 말로 하면 전일제 사무실 복귀, 풀타임 리턴 투 오피스 뭐 이래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직장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선별 장치라고 의심됩니다. 2026년 현재 노동시장에서 누구에게 협상력 레버리지가 있는지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이번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조치
통보다 이렇게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빅테크, 미국의 그 빅테크, 그러니까 뭐 기술, 뭐 IT 기술 기업들이죠. 이들의 올해 해가지고 지출 내역입니다. 자본 지출 내역인데, 2026년 올해 해가지고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장비들에 투자할 자본 지출로 7,250억 달러가 계획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 참 끝내주죠. 이런 게 팍팍 늘어나면 우리나라 이거 램 반도체 이거 수출도 많이 할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7,250억 달러어치 계획을 세워서 이걸 갖다가 추진하겠다 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에너지하고 원자재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예, 그래 됩니다. 하여간에 뭐 이러던 저러던 뭐 우자가 이재명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뭐 팔아서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는 뭐 우자는 개적으로 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고 달러는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돼요. 네, 이거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ISM 제조업 PMI는 3월과 같이 4월에도 52.7로 나왔고요. 이 퍼런 거 52.7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조업 고용은 3월에 48.7이었는데 4월에 46.4로 요거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신규 주문, 이거 뉴오더죠. 예, 신규 주문해 가지고 요거는 3월에 53.5였는데 54, 4월에 54.1로 상승했고요. 이 차트에는 없는데 제조업 가격 프라이스는 3월에 78.3에서 4월에 84.6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제조업 가격, 이게 뭡니까? 제조업 쪽에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3월에 78.3인데 4월에 84.6으로 껑충 뛰었다. 이게 여기 차트에는 안 나옵니다만 상당히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미국의 빚입니다. 미국의 빚인데 내셔널 때 라이징 되겠죠. 보시면 해가지고 GDP 대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쭉 올라가면 이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의 100%를 갖다가 다시 재돌파했습니다. 자, 이러면 재돌파만 뭐 끝나면 뭐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심심하고 또 보시면 미국의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죠. 우짜가 어제 바쁜 사이에 해가지고 못 봤지만 해가지고 5.0%를 돌파했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그래가 내려가지고 뭐 4.976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5.0%를 다시 돌파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라인입니다. 이게 이런 가운데 예, 요거는 좀 해가지고 장기로 해가지고 본 건데 2000년에가 10월까지 올라가죠. 예, 지난번에 해가지고 나온 거. 자, 말씀 들어보면 2000년에 미국채 30년물이 6.5% 그리고 그나마 낮은 게 우자가 포인트를 진 게 5.45, 5.5% 이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30년물 이게 수익률이 지금 현재처럼 5% 돌파하고 이런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과거에 이미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0년 당시 미국의 재정 적자는요. 최소 1년에 가지고 마이너스 1조 9천억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때는 그 재정 적자가 이렇게 나지가 않았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2000년 당시 미국이 이렇게 30년 만기로 했을 때도 5%에서 6%로 돈을 빌렸는데 이 그때 빌린 돈이 30년 지나가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때 빌린 돈의 만기가 이제 또 도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한폐렴 당시 저금리로 이때 뭐 거의 뭐 살짝 마이너스 금리 비슷하게 갔잖아요. 우한폐렴 당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던 모든 기업들은 이제 2배에서 3배짜리 그러니까 2배 그때 우한폐렴 때 빌리는 것보다 2배에서 3배나 더 비싼 금리로 재융자를 해야 되고요. 미국인들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7% 위에서 놀고 있고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력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죠. 미국채 수익률 30년짜리 이거만 하더라도 이 5% 이 밑으로 계속 잡아두는 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가능할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핵심이다. 이게 됩니다. 우짜겐적으로 이미 프레드 차트 과거까지 해가지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요번에는 올라가는 타임이다. 한 20년, 25년 정도는 이제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 즉 금리가 계속 올 거라는 그 본 컨텐츠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5% 넘어간다? 뭐 기정사실이라 보고요. 이미 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4월 30일에 5% 다시 돌파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돈을 빌리는 값이 점점 더 비싸진다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뭐 충분히 예상되는 거다. 이렇게 우자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때문에 이거는 저 베이커 휴즈 해가지고 나오는 거 말씀드립니다. 5월 1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그러니까 석유 드릴링 숫자는 전주 407개에서 408개로 꼴랑 1개 증가했고요.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544개에서 547개로 3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산수가 나오죠. 천연가스에서 2개가 증가했다 이렇게 됩니다. 유가가 많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셰일업자들은 드릴링을 갖다가 새로 많이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톡방은 뭐가 되겠습니까? 유가가 한 번은 폭락할 때가 있다. 폭락한 다음에 진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고 들어가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짜가 어제 개인 사정으로 불가 항력을 선언하면서 하루를 갖다가 띵궜는데 하여간에 양해 좀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2026년 5월 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